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힘든 국민들을 선별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또 언제 지급할 것이냐를 놓고는요, 추석 전에 지급하자라는 안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11조 또는 12조 정도의 규모로 추가 경정 예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지 오늘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100% 지급하자라는 전국민 지급안, 여기에 대해서는 속도, 그러니까 전국민 중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고 불가피하게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장점이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라는 여론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나 여당의 새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에서도 선별지급이 옳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선별지급이 옳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많은 분들이 전국민 지급안에 대해서 찬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줄곧 선별지급을 강조해 왔던 분이 새 대표로 취임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가 선별지급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특히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상견례를 하면서 선별지급이 맞다라고 맞장구를 치면서요, 결국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언제 지급하느냐인데요.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 추석 전에 지급한다면 날짜는요, 9월 21일부터 지급을 해야 소비진작 그리고 경기에도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서는 이미 지급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했는데요. 그 이유는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이라는 통계 자료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소비효과가 2달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감염병 사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에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듯이 생산은 7월 기준으로 전 산업 생산성이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요, 소비는 무려 6%가 감소한 것이죠.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산업활동 동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 이전인 6월, 5월 이때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그나마 버텨왔다는 뜻이죠. 그러나 최근 감염병 사태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그 방향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9월, 10월 우리나라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명절에는 통상 그래왔듯이 반짝하는 소비진작 효과가 있어 왔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소비의 감소 수준은 폭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추석 이전에 이런 소비 진작을 시키고 경기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방안에서 현재 할 수 있는 긴급 처방은 긴급재난지원금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그리고 야당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추석 전에 지급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이죠. 여기에 모든 국민에게 100% 지원해주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그렇다고 무조건 지원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국가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 모두가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이번 주까지 계속하면서 내주 초에는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현재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소득 하위 70% 이하를 줄 것이냐, 소득 하위 50% 이하를 줄 것이냐,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실무적인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서 소득 하위 70% 그리고 소득 하위 50% 이 기준 안에서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규모를 11조 또는 12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내용은요, 지난 3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원포인트 추가 경정 예산에서 정부에서 제시했던 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하위 70%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위소득 100%가 가장 가운데에 계시는 분을 중위소득 100%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소득 하위 기준으로 볼 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시는 분, 이분들 이하에 계시는 분들에게 지급을 할 때 소득 하위 70%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150%가 곧 소득 하위 70%이다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요. 이 기준을 과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추석 이전에 지급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느냐, 이 기준을 놓고 내가 소득 하위 70% 이하냐 기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중위소득 150%, 소득 하위 70%는 1인 가구일 때는 월 소득이 263만 6천 원 정도 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직장가입자는 88,344원, 지역가입자는 63,778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2인 가구는 448만 8천 원 정도의 월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직장가입자는 15만 25원, 지역가입자는 14만 7,928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3인 가구는 580만 원 정도를 벌 때 직장가입자가 19만 5천 원, 지역가입자는 20만 3천 원, 4인 가구는 700만 원 정도를 벌 때 직장가입자는 23만 7천 원, 지역가입자는 25만 4천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 이 이하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이 된다.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150% 이하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혼합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한 사람은 사업소득이 있는 분 또는 다른 연유로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 형태로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한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혼합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건강보험료를 합쳐서 2인 가구는 15만 1천원, 3인 가구는 19만 8천원, 4인 가구는 24만 2천원 이하 이렇게 납부하시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결정나지 않았지만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 중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더 어려운 소득 하위 70%에게 줄 수 있는 예산 안에서 이분들이 훨씬 더 어려우니 더 많이 주자 기준을 정한다면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순위를 정해서 50등까지는 주지 말고 51등부터 가장 돈을 못 벌고 계시는 100등까지 주자. 그러니까 딱 절반, 소득의 절반,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소득이 딱 절반에 해당하시는 분 이하에게만 주자. 이렇게 할 때는요, 그 기준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한 달에 벌고 있는 월 소득은요 175만 7천 원 정도를 번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요, 직장가입자는 46,890원이고 지역가입자는 11,340원을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기준 이하에 해당이 되시면 중위소득 100%, 소득 하위로는 50% 이하에 해당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인 가구는 한 달에 299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는 10만 원, 지역가입자는 8만 5천 원 정도 내고 있다. 3인 가구는 387만 원 정도 버는 분들이 중위소득 100%에 해당이 되고 건강보험료는 직장일 경우에 12만 9천 원, 지역가입자는 12만 1,000원, 4인 가구는 474만 9천 원 정도 벌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16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요. 지역가입자도 16만 865원 이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렇게 한 가구 내에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혼합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 국민 모두에게 100% 지급하자. 그렇게 해야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비도 진작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안이 목소리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결국 선별지급, 그러니까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자, 그 기준을 정해서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지급하자 하고 있는 안이 결국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전국민 지급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경기도지사는 앞으로도 계속 전국민 지급안을 주장할 텐데요. 이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여당의 대표, 야당의 대표, 그리고 정부에서 모두 선별지급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요. 결국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정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고요. 국회에서도 4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증, 본회의에서 승인하는 절차,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현재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선별지급으로 간다,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 선별적 지급으로 지급이 된다면 나는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지 50%에 해당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